얘기할게요. 네.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이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우려가 좀 되고 있죠. 예. 실적 얘기를 좀 원래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LG엔솔, 그다음에 어제는 LNF가 어닝 쇼크가 나면서 실적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인데 장이 또 오늘은 많이 밀려갑니다. 네. 오늘 장 하락은 뭘 반영하는 겁니까? 그 얘기부터 좀 시장 밀리는 이유부터 좀 체크해 주시고 실적 얘기해 주세요. 예, 1월 달은 항상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 달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매수가 들어왔던 게. 그렇죠. 일부 대형사들이 1분기로 이제 일부 배당 기준일을 좀 늦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는 일단 연말에 12월 달에 5조 원 이상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그 12월에 들어갔던 배당 등을 포함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던 물량들이 1월에는 이제 매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물량들이 1월 내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은 그렇게 사주지 않고 있고 선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외국인들이 거의 선물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떤 정세 불안 같은 어떤 부분들이 국제증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홍해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란이 또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기지를 또 오늘 폭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중동 정세 불안과 같은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특성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고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러한 중동에 대한 정세 불안 관련된 부분들을 방어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물을 사주지 못하고 있고 주가의 선물이 빠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힘없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사실은 하락한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은요. 사실 악재가 두드러진 게 나와서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수급이나 이슈나 전반적으로 부담스럽게 2,500이 밀려가는 형국인데 실적이 중요한 포인트다. 실적이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기대감들 목표가를 올리긴 하는데 2차 전지는 안 좋은가 봐요. LNF는 적자 전환했어요. 네, LNF는 아침에 갭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만 네. 지금 플러스 5%대로 네, 굉장히 강하게 또 플러스입니다. 튀어오르죠. 네. 사실 컨센 대비 2천억 넘게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이 재고자산 평가손을 빼고 나더라도 순수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손을 빼고 난 실제적인 영업이익률이 4분기가 0.6% 정도의 OPM 마진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게 나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시장에서 다소 좀 오늘 튀어오르는 것은 LNF가 이렇게 거래소 이전 상장 관련된 수급이 최근에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업황이 이제 4분기가 워낙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주가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론에 대한 단기적인 인식 관련해서 트레이딩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3개월 정도 레깅이 되니까 아마 1분기 실적에도 크게 현재 리튬 가격의 동향으로 봐서는 당장 바로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은 불확실성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리바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보면은 AMPC 빼고 나면 실제 너무 OPM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면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도 그렇고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LNF는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고 표 보여드린 것처럼 적자인데 주가는 오히려 오늘 반등하면서 실적과 주가는 숫자대로는 가지 않는다는 걸 또 확인을 합니다.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테마 핫섹터는 운송을 꼽으셨네요. 네, 운송, 물류, 그다음에 에너지 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슈는 말씀드렸던 SCFI 그러니까 결국 상해 컨테이너선 지수가 이제 좀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만 해도 2,000포인트가 돌파됐고요. 2022년 9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한 달 새 2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탱커선이라든지 벌크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컨테이너선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트 반군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CCFI가 20% 이상 급등한 것이 이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30%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루트이고요.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왕복 기준 20일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하면 만약에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봉량 대비 추가로 5% 이상의 선복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항로만 보면 20% 정도의 공급이 아예 사라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을 필두로 뭐 영국까지 해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해서 출범을 하긴 했는데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은 단기에 해결하기 좀 어려운 국면을 볼 수 있겠고 미국과 영국이 후티의 어떤 반군 관련해서 군사 진지를 공습하기도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몇 번의 공격만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또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다른 이유긴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란 해군이 또 미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까지 본격적으로 여기에 개입이 된다면 약간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선사, 그러니까 CMA라든지 CGM 같은 일부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로 다시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 속내는 통행 중단 여파를 최대한 누리고 싶고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를 굉장히 원할 겁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3월과 4월이 들어가면 태평양 항로에서 연간 단위 계약을 갱신하는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부족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에즈 운하 이동을 아마 전격적으로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인데 최근에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할 것이나 아니면 그 사이 밀린 물동량이 시계열상으로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화되는 시점만 해도 추가로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2분기 정도까지는 높은 은인과 아마 상당히 높은 아마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컨테이너선 가격이 굉장히 운임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탱커뿐만 아니라 또 선박을 우회해서 가기 위해서는 또 항공 화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 화물 운임이라든지 포워딩 운임, 추가적인 운임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운송, 물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해운은 홍해 쪽에서의 리스크 때문에, 그 다음에 택배사는 알리 쇼핑 때문에, 항공사는 또 아시아나 인수권 때문에 이렇게 운송업종이 나름의 이유들로 강세를 나타냅니다. 운송업종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엄경화 위원과 딥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조금 돌려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운송 섹터 가운데 먼저 이제 해운 쪽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해운주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급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게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했는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시세를 그렇게 편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흔들고 그죠? 오늘은 네. 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뭐 좀 같은 맥락인데요. 운송 가운데서도 최근 이슈가 있는 이제 항공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EU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뭐 승인이 된다면 일단 뭐 불확실성이 일단락된다는 점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 2년 넘게 지연된 거기 때문에 오피셜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면 승인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과점 관련된 우려 사항을 대한항공이 다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승인도 사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첩집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를 좀 찾기에 굉장히 빠른데요.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IDT 이 세 회사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은 결국 아시아나의 빈자리를 차지할 만한 LCC 항공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결국은 뭐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을 가져갈 수 있다,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주항공이 일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물 쪽보다는 지금은 여객 사항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화물도 물론 좋습니다만 여객이 훨씬 좋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쪽에 관련된 뭐 장거리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결국은 뭐 대한항공이나 합병이 되면서 티웨이 항공이 장거리 노선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유럽 4개 노선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모두 알짜 노선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TA 항공이 이런 장거리 노선을 받게 되면서 수혜를 바로 이룰 수 있고요. 조건부 승인만 나오면 TA는 여름 성수기를 누리고 아마 6월부터 출항에 나설 전망인데 대한항공으로부터 한 7기에서 8기 정도의 항공기를 빌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단숨에 여객 기준 1위 LCC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주항공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금 현재로서는 LCC 가운데 1위이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본다면 제주항공 대비 TA 항공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객 기준 1위 LCC로 만약에 TA 항공이 도약을 하게 된다면 제주항공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TA 항공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주로서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한편 진에어 같은 경우는 에어 부산, 에어 서울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지만 통합 LCC 출범 계획이 다시 구체화되면 아마 진에어도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약간 헷갈리는 게 대한항공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인수를 불합리하게 약간 불리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 다른 LCC보다는 조금 불리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대한항공에서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홍해 기준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4분기 실적의 컨센을 다소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정적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2월까지 관망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홍해 사태가 잘 안 끝나면 화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주 운하 관련된 반사 이익을 항공 화물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화물 운송 관련된 운임 상승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상당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너무 많이 빠진 경우에는 대한항공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가능성에 따른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LCC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쪽에 그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제주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의 유럽 노선을 가져오게 되는 TA항공.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능성도 확실하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TA항공이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가장 탑픽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LCC 쪽의 최대 극성수기입니다. 예, 예. 뭐 장거리 노선보다는 지금 단거리 동남아나 일본 노선 여전히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극성수기 수에도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TA항공이 결국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영향으로 약세입니다만 항공주 가운데서도 어제는 많이 올랐고 오늘은 TA항공이 강하게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LCC들의 우려는 없는가?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반영된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CC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사실 증자하고 이렇게 재무적으로 사실 좀 어렵다는 네.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담들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증자를 했던 게 뭐 진에어나 이런 쪽도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량보다는 좀 제주항공도 있고, 예.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1분기 극성수기까지는 실적이 워낙 뭐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 어닝 포인트를 가지고도 조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 들어가면 다소 좀 약간의 성수기를 지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 지금 1, 2월 정도 수준이 아마 LCC 쪽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좋을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접어들면서 조금 극성수기가 이제 피크를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선반영해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1, 2월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서는 이제 운송 쪽이 뭐 해운도 그렇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당면한 이슈는 또 이제 항공 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